손흥민 하면 침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즉 모든 득점에 관여한 셈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흥민이 넣은 2개의 득점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는 박스 앞에서 받은 볼을 거의 터닝슛에 가깝게 처리했는데도 들어간 이 장면이고, 하나는 박스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가마차기로 넣은 이 장면입니다. 사실 임팩트로 보면 이 두 번째 것이 훨씬 강했어요. 이 슈팅의 기대 득점 값은 언더스탯 사이트 기준으로 0.02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거의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수치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건 오히려 레스터 선수들이 사실상 수비에 성공했다고 봐도 좋을 그림이었습니다. 저기서 슈팅을 차게 만들었다. 즉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는 슈팅으로 공격이 마무리되도록 했다. 문제는 손흥민이 그걸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득점은 대단했지만 크게 분석할 뭔가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냥 손흥민이 무지막지하게 엄청 잘 찼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득점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첫 번째 득점이 볼 건 더 많았습니다. 나오는 과정 자체도 꽤나 드라마틱했고 손흥민의 장점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점에서 더욱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나타난 토트넘 선수들 및 손흥민의 장점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 득점을 복귀하려면 먼저 이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에메르송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우측 윙어인 쿨루셰브스키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레스터의 좌측 센터백인 쇠윤주와 좌측 윙백인 토마스도 모조리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왔던 건 뒷공간이 비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벤탄쿠르가 얘네들이 비운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중앙 센터백인 아마티가 커버하러 오고 있긴 하지만 마냥 쭉 붙기도 힘들었는데요. 일단 패스 선택권이 토트넘에게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움직임 속에서 케인과 손흥민에게 활용될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벤탄쿠르의 이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콘테 감독이 막 손짓을 하고 있죠. 얼른 벤탄쿠르 쪽으로 찌르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에메르송은 앞에서 자기를 막고 있는 토마스가 조금 무서웠나 봅니다. 끊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안 주고 볼을 갖고 있기를 선택했는데요. 이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토마스와 다카의 협력 수비에 볼을 뺏겨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탄쿠르는 지금 공격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토트넘은 중미를 둘밖에 두지 않고 있죠. 즉 지금 토트넘은 좌측 중미인 호이비와 3백 총 4명 외에는 수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4대5 아니 4대6으로 레스터의 역습을 막아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윙백 퀄리티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장면에선 욕 좀 먹어도 싸긴 했어요. 콘테 감독이 양팔을 벌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감독 입장에선 엄청나게 좋을 수 있었던 공격 기회가 한순간에 엄청나게 나쁜 위기로 바뀌게 됐으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트넘에겐 희망적이었던 게 여기 뒤를 커버하는 게 로메로였단 것이었어요. 지금 다카가 볼을 뺏긴 했지만 밸런스를 크게 잃은 상태죠. 얘가 볼을 다시 잡기 전에 재빠르게 튀어나가서 이걸 커트했습니다. 발도 빨랐지만 판단이 정말 빨랐어요. 에메르송처럼 무섭다고 뒤로 뺐으면 진짜 위험했을 겁니다. 다만 이 커트했던 볼이 흐르면서 쇠윤지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어쨌건 레스터가 다시 공격권을 되찾는 그림이 되나 싶었는데요. 로메로가 다시 한번 튀어나가서 이걸 뺏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이 볼을 쿨루셰브스키가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에메르송이 냅다 던진 기회를 로메로가 2번의 슈퍼플레이로 다시 살린 셈이죠. 그리고 이제야 공격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첫 장면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티가 측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 말은 케인의 침투를 카스타뉴가 막아야 된다는 건데 위치상으로 케인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막을 방법이 없죠. 게다가 케인을 1대1로 상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중미인 맨디가 케인에게 같이 붙어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다만 맨디는 위치상 지금 센터백 라인과 그 앞에 다른 중미들 사이의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얘가 그 위치를 버리고 케인의 침투를 막으러 갔다. 손흥민은 먼저 그 사실을 이용하고자 했는데요. 지금 손흥민과 케인, 세세뇽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뒷공간 침투를 위해 뛰어가고 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침투를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이건 맨디가 케인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손흥민이 센터백 라인들 앞에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여기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당장 이걸 방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위치인 중앙 공간이 비었다.
손흥민이 만약 여기에서 볼을 받는다면 그대로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직접 드리블로 돌파하다가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고, 그도 아니면 여기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은 자기가 직접 침투하는 것보다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손흥민 하면 침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이 빛을 발하진 못했는데 맨디가 이 시점 즈음부터 케인을 따라가는 걸 멈췄어요. 손흥민을 의식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쿨루셉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왼발잡이인 쿨루셉이 접고 들어온다면 그대로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때문에 손흥민에게 향하는 패스길이 막혔고 여기에서 볼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판단은 훌륭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손흥민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굳이 볼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다시금 이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본 쿨루셉이 그대로 손흥민에게 볼을 넣어주면서 손흥민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위치는 좋았는데 패스가 생각보다 뒤로 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발 뒤꿈치로 차지를 않는 이상 몸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수비수들이 그걸 그냥 냅둘 리가 없겠죠. 아주 앞뒤로 꽁꽁 포위가 됐네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세세뇽에게 넘기는 거예요. 알브라이턴이 자기에게 붙은 이상 세세뇽은 당장 막아줄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세뇽도 손을 뻗고서 자기한테 달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손흥민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차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예상이 가능한 선택이란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세뇽에게 공간이 열리긴 했지만 그의 주발인 왼발로 때릴 수 있는 각도가 그리 좋은 편이라고 보긴 힘들기도 했어요. 위치만 놓고 보면 손흥민 쪽이 더 중앙에 있으니까 슈팅을 때리긴 좋긴 합니다. 다만 손흥민에겐 세세뇽만큼 공간이 많이 있지 않단 점만이 문제였어요. 지금 손흥민에겐 두 명의 선수가 붙어있죠. 그래서 한 명이 가까운 쪽 포스트를 향하는 슈팅을 막고 나머지 한 명이 먼 쪽 포스트를 향하는 슈팅을 막는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실 성공하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손흥민은 먼 쪽 포스트를 노렸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냥 그대로 뚫리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코앞에서 두 명이나 막고 있는데 슈팅이 성공한 건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리플레이로 확대한 모습을 보니 알겠더군요. 지금 두 명의 선수, 11번인 알브라이턴은 가까운 쪽 포스트를 막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몸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쏠려 있죠. 여기로 찼다면 아마 득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먼 쪽 포스트 방향을 막고 있던 맨디, 쭉 발을 뻗어서 그 슈팅각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손흥민이 이걸 다리 밑으로 찼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되고 말았어요. 조금이라도 띄워서 찼다면 맨디의 발에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예 볼이 땅에 붙어서 갔기 때문에 맨디의 다리에 걸리질 않았던 거죠. 이 득점 장면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판단력과 득점을 하기에 가장 좋은 슈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그걸 구사할 줄 아는 능력, 그 모든 것을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